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논어 수리제 7 11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30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진사패문 소공이 지례호이까 공자왈 지례신이라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뒤에 이제 내용들이 더 많아서 좀 쪼갰습니다. 진나라 사패 벼슬을 한 관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공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소공이 지례호이까 이랬는데 소공이 이제 노나라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자 시기 이전의 임금입니다. 근데 이 노나라는 공자의 고국이죠. 모국입니다. 부모님 나라. 그러니까 이제 조상 대대로 살아오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질문한 사람은 진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의 관리가 공자를 만나서 공자의 이제 예전, 공자의 고국인 예전의 임금인 소공을 거론을 하면서 당신 나라의 옛날 임금이었던 소공이라는 분이 얘를 알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지금 문제가 뭐냐 그러면 왜 자신이 이런 질문을 하는가, 왜 예전의 임금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이 얘를 알았느냐고 말하자면 다짜고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솔직하고 예의가 있으려면 자기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를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거두절미하고 얘를 알았냐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뭐랑 비슷한 거냐면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나자마자 당신 아버지는 얘를 알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얘를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인데 얘를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공자가 뭐라고 했냐면 얘를 아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무슨 의도 때문에 저런 질문을 하는지를 밝혔어야 되는데 그걸 딱 숨겨놓고 저렇게 이제 무슨 의도를 자기가 이제 짚히는 뭔가가 있었겠죠. 그걸 이제 그 의도를 다 숨겨놓고 공자가 뭐라고 하는가 보자. 이렇게 하면서 저렇게 질문을 하니까 공자는 저렇게 질문을 받고는 얘를 알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 진사패가 어떻게 행동을 했냐 그러면 공자 퇴커신을 이제 진사패와 공자 사이에 저런 대화가 오간 다음에 공자가 이제 물러가셨어요. 이제 나가신 것이죠. 그러자 무마기이 진지왈, 이때 무마기라는 사람에게, 무마기가 공자 제자입니다. 공자 제자 무마기에게 읍을 하고 그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저건 이제 누가 그랬냐 그러면 진사패가, 공자가 나가시자 진사패는 공자의 제자인 무마기에게 읍을 하고, 읍을 한다는 건 이제 이렇게 손을 모으고 몸을 숙이는 예를 표하는 모습입니다. 읍을 하고 그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오문 군자는 부당이라 하니 군자도 역당호아. 이랬죠. 내가 들으니, 나는 예전에 이런 말을 들었다 그거예요. 군자는 부당이라, 군자는 당을 짓지 않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군자는 자기 편이라고 해서 잘못한 것도 잘했다고 하고 남의 편이니까 잘한 것도 잘못했다고 하고 이렇게 안 한다. 당을 짓지 않는다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군자 부당.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군자도 역당호와, 군자도 또한 당을 짓는가? 이때요 군자는 누구냐 그러면 공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고국의 옛날 임금이라고 해서 분명히 얘를 모른, 얘에 어긋나는 짓을 했는데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 나라의 옛날 임금이라고 해서 얘를 안다고 얘기를 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군자도 당을 짓는 거냐?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군자는 당을 짓지 않는데 공자는 당을 지었으니 공자는 군자가 아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를 설명해요. 왜 소공을 거론을 했느냐? 소공이 예를 아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냐? 그러면 이래서 그런 거예요. 군이 취여 오하니, 이 군이라는 사람이 소공이에요. 지금 앞에서 말한 노나라의 옛날 임금인 소공이 취여 오나라의 취, 요 취자는 요 취할 취자 밑에 여자 여자를 쓰면 요게 장가들 취자입니다. 장가를 든다는 것이 이제 여자를 데려오는 것이니까 취할 취자에 여자 여자를 써서 장가들 취라고 하고, 이 여자 여자 없이 요 취자 자체가 장가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노나라 임금 소공이 오나라의 장가를 들었습니다. 오나라에. 그런데 오나라의 장가를 들었는데 위 동성이라, 오나라와 이 소공이 다스리는 이 노나라가 동성이에요. 같은 성씨라고요. 그러니까 저 위에 문왕으로부터 같이 내려온 같은 집안이에요. 같은 집안의 사람이 노나라와 오나라의 임금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문왕 집안의 성이 뭐냐 그러면 희씨입니다. 희. 근데 같은 동성이라서 위지 오맹자라 하니 그 오나라에서 맞이한 자기 부인을, 그 부인을 오맹자라고 하였으니, 요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지금 이 부인이 요 맹자를 쓰면 이 부인이 어느 나라에서 시집을 왔는가, 그러니까 제후국의 부인이면, 제후국 제후의 부인이면 그 부인은 다른 제후국의 따님이에요. 다른 제후국의 공주를 부인으로 맞이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 부인이 시집을 오기 전에 어느 나라의 공주님인가 하는 것을 이름에다가 밝혀줘요. 그것이 여기에다가 성씨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나라가 희씨성이니까 맹희라고 해야 맞아요. 그런데 이 시집 온 나라가 노나라인데 노나라도 희씨성이라고요. 그러니까 맹희 이렇게 부르면 같은 성씨, 같은 성씨, 같은 집안의 공주를 그러면 부인으로 맞이했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니까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맹자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것이 성씨가 송나라의 성씨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송나라에서 시집 왔나? 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할까봐 오나라에서 시집 온 맹자, 오맹자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꼼수를 썼다 그 말이에요. 애당초 동성의 집안에서 부인을 맞이하면 안 됐고, 근데 동성 집안에서 장가 들어서 부인을 맞이했고, 그것이 잘못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맹희라고 하는 이 방법을 쓰지 않고 꼼수로 오맹자라고 불렀다. 지금 그런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하였으니 동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니 군이 지레면 숙불지레리요. 임금이 만약에 요 노나라 임금 소공이 만약에 예를 안다면 누가 예를 모르겠는가. 그런데 공자는 예를 안다고, 자기 나라 임금이라고 예를 안다고 했으니 당을 지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공자한테 했었어야지. 공자한테는 싹 숨겨놓고 그냥 다짜고짜 예를 하냐고. 그러면 노나라 소공이 요 일만 있었겠어요? 모든 일을 다 이렇게 했겠냐고. 예에 맞는 일도 많이 했겠지. 그러면 공자가 그거를 자기가 그러면 자기 입으로 옛날에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건 예에 어긋난 일이었죠. 자기가 그러면 자백하라고? 당신 아버지가 예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건 좀 예에 어긋난 것이었죠. 내가 스스로 내 입으로 자백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한 거고,
이제 또 하나 이 장면에서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그 부인이 어느 나라에서 시집을 온 것인가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이 부인에 대한 예우예요. 예우. 그냥 이게 없어져 버린 게 아니고 이름 안에 계속 자기 친정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살아있는 게 뭐냐면 우리 문화에 태코입니다. 태코. 태코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무슨 댁 하는 거 있죠. 뭐 부산댁, 예? 뭐 인천댁, 남원댁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을 천하게 부르는 것처럼 언젠가부터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무슨 뭐 주모나 노비나 이런 사람들한테만 그런 거 붙이는 걸로 알고 착각하고 있는데요. 원래 우리 문화 안에서는 이 태코 문화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태코 문화가 없는 마을이 있고 태코 문화가 있는 마을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반촌, 민촌을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코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소위 이제 그 조선시대로 말하자면 민촌들, 민촌에서는 그럼 그 부인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애기 이름 가지고 누구누구 엄마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구 엄마 그럴 때 이 부인은, 이 애기 엄마는 어느 지역에서 시집 없고 누구 집 따님인지가 전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라고. 그런데 부산에서 시집 왔으면 부산댁 이렇게 불러줘야 이분이 어디서 왔는가를 사람들이 늘 기억을 하고 알지요. 그러면 당신 친정은 부산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알죠. 특히 우리한테는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댁 그러면 이 부산댁의 남편 있죠? 이 남편을 부를 때는 뭐라고 하냐면 이 부인의 태코에 따라서 부산 양반 그럽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부를 때 그 부인의 태코에 따라서 불러준다고요. 그것이 우리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단히 생각해 보기에 따라서는 대단히 아름답고 좋은 문화였었죠. 실제로 저희 할머니, 저희 집안이 그 원래 오래오래 살았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피난을 가셨었는데 그 지역을 피난을 갔더니 그 마을에 태코라는 것이 없고 모든 부인들을 다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엄마 그렇게 부르길래 저희 할머니가 이제 뭐 나서서 하실 수는 없고 이제 젊은 부인들 하나하나 만나면 어디서 시집 왔냐고 물어봐가지고 어디에서 시집 왔다고 그러면 오늘부터서는 누구누구 댁 이렇게 부르라고 사람들한테도 다 그렇게 일러주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태코를 부를 수 있도록 그 마을에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어려서 들었는데 그런 것이 오래된 문화였었습니다. 자, 그렇게 무마귀한테 진사패가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무마귀가 선생님한테 말을 했지요. 이제 가서 무마귀 이고한데 자왈 모야 행이로다 구 유가 얻은 인필 지지온여 이랬습니다. 무마귀가 아까 진사패가 해준 이야기를 가지고 선생님한테 고하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야 내가 참 다행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참 다행이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진실로 나에게 허물이 있거든 사람들이 반드시 그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요 말을 해줬을 때 이제 우리 같으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그 사람 참 싱거운 사람이다. 너한테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했어야지. 나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고 너한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냐. 뭐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공자는 그 사람이 왜 그 질문을 했는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할 수는 없었던 것이어서 그렇게 이제 넘어갔는데 진사패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난 참 다행이다. 내가 어떤 허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반드시 알고 그 얘기를 지적해 주니까.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잘못 저질러 놓고 그냥 쉬쉬하고 나 혼자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참 난 다행 아니냐. 이렇게 반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31장 보시겠습니다. 31장은 자 여인 가히 선이어든 필사 반지하시고 이후 화지러시다 이랬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여인가 누군가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여인가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데 선이어든 여기도 선 보시면 저것은 노래를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노래를 사람들하고 같이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잘 불러요. 선 노래를 잘하거든 반드시 필, 사, 반지 그로 하여금 그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다시 하게 반복하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뭐냐면 앵콜 다시 한번 불러봐라. 다시 한번 듣고 싶다. 참 노래 잘한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하게 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그 노래에 대해서 화하였다. 이 화라는 건 답가를 부르는 겁니다. 자, 이것도 참 멋있는 장면인데요. 노래를 부르는 그 현장에서 제일 뛰어난 것은 노래를 잘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노래를 부르자고 지금 모여 있고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고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잘 불렀다. 그러면 이 좌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 주목하게 되고 그 사람을 대단하다고 이제 환호를 하게 되고 호응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다시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것이냐 그러면 그 사람 자신도 노래를 부르는 사람 그 자신도 자신이 노래를 잘 부르는지 못 부르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내 노래를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확인을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좌중에서 공자가 그 사람에게 다시 노래를 부르게 하면 들었던 사람들도 노래를 잘한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다시 부르게 했을 때 훨씬 주목도가 높아지죠. 그러면 노래를 잘 부르는 그 사람도 앵콜을 받고 다시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이 더 주목을 했을 때 노래를 부름으로 인해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노래를 잘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더 노래를 잘할 수 있도록 너는 진짜 노래를 잘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죠. 나도 더 듣고 싶어서 노래를 다시 부르게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내가 더 듣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이 정말 노래를 잘한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특히나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그 사람이 정말 자신이 노래를 잘하는 그리고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뒤에 가면 공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군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것, 못하는 것, 선한 것, 나쁜 것, 악한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군자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을 해서 그 사람이 그 좋은 점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소인은 그 사람의 나쁜 것을 발견해가지고 그 사람을 정말 나쁜 사람을 만들어버리고 만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뒤에 가면. 요것도 어떤 사람이 어떤 부분에 잘하면 그 잘하는 부분을 더 성장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이끌어주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앵콜을 하게 하시고 그러면 끝이 아니고 내가 당신의 노래를 들었으니 나도 거기에 대한 답을 하겠다 하면서 답가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노래를 한번 더 해달라고 했으니 나도 당신의 노래에 대해서 내 답을 한다 하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이 이 공자의 사람을 대하는 특히 이제 어떤 부분에 재능을 보였을 때 그 재능을 보인 그 부분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글귀입니다. 자, 그 다음 글 32장을 보시겠습니다. 자왈 문막 오유인야아 궁행군자는 즉 오미지유득호라 하는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 네 가지를 가지고 가르친다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문, 행, 충신이었었죠. 문행, 충신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문, 행이라는 게 나와요. 문행. 문, 막 오유이냐. 오유인 그러면 내가 다른 타인, 다른 사람과 같다. 오유인만 놓고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 막 오유이냐. 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러면 이 문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즉 글이야, 문이야. 내가 남들만 한 것이 없겠냐? 내가 남과 같지 못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만 놓고 보면 나도 남들만큼은 한다. 이런 말이죠. 근데 그때도 요 문행 중심 말씀드릴 때도 그랬습니다만 요 문이라는 게 이제 지 문제예요. 근데 요 지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행을 위한 그런 방편이고 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남만큼 한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남들만 하지 않겠냐라는 말은 내가 남들만큼 이것은 할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말이죠.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궁행군자. 이 군자다움을 몸소 내 몸으로 실천하는 것. 행하는 것. 이게 중요한데 즉 오미지유두고라. 그런데 이 부분은 몸소 군자다움을 몸소 행함은 내가 아직 터득함이 있지 못하다. 내가 아직 그것을 터득함이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그렇게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문이 중요한 게 아니야. 행이 중요한 거지.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지와 행 중에 공자는 지도 중요하지만 행이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강조를 했다 하는 것을 이런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